안녕하세요. 전설의 야담 고구려 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왕위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중왕의 헌신, 모본왕의 파멸, 그리고 7살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오르난 소년. 오늘은 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제6대왕 태조대왕, 이름은 궁. 그는 93년간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 재위 기간 중 하나입니다. 7세에 즉위하여 100세에 가까운 나이까지 고구려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버텼을까요? 어린 왕은 어떻게 전설적인 대왕으로 성장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태조대왕의 시대입니다. 정복과 확장, 개혁과 안정. 고구려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어린 왕의 첫걸음. AD 53년 봄 7살의 궁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전하,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고구려의 왕이십니다. 두로가 어린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궁은 커다란 옥좌에 앉아 두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옥좌가 너무 커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두로 대감, 제가 정말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전하, 왕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왕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두로는 섭정으로서 어린 왕을 보좌했습니다. 그는 먼저 모본왕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빼앗긴 땅은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억울하게 귀양간 신하들은 복직했습니다. 무거웠던 세금은 낮아졌습니다. 드디어 공정한 세상이 왔구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전하, 오늘은 글을 배우시겠습니까? 활을 쏘시겠습니까? 둘 다 하고 싶어요. 어린 궁은 배움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새벽에는 글을 읽고 오전에는 활을 쏘고 오후에는 병법을 배웠습니다. 밤에는 두로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물었습니다. 왕이란 무엇입니까? 두로 대감, 왕은 백성의 어버이입니다. 백성이 배고프면 왕도 배고파야 하고 백성이 아프면 왕도 아파야 합니다. 궁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린 왕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0살이 되자 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15이 되자 작은 결정들을 직접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궁의 눈에는 형형한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큰 꿈을 품은 자의 눈이었습니다. 제2장 친정의 시작. AD 73년 궁이 27살이 되던 해, 두로 대감, 이제 제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전하, 준비가 되셨습니까? 20년을 준비했습니다. 두로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옥좌에서 다리를 흔들던 소년이 어느새 당당한 왕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전하의 성장이 신의 보람입니다. 이제 고구려의 미래는 전하의 손에 달렸습니다. 태조대왕의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관등제 정비였습니다. 고구려에는 귀족들이 세습하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부모의 지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 가문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하라. 태조대왕은 12등급의 관등제를 정비했습니다. 능력에 따라 승진하고 공적에 따라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귀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전통입니다. 잘못된 전통은 바꿔야 합니다. 고구려가 강해지려면 인재가 필요합니다. 태조대왕은 단호했습니다. 귀족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다음은 군사제도 개혁이었습니다. 태조대왕은 상비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평시에도 훈련받은 병사들이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전쟁은 준비한 자의 것이다. 항상 대비하라. 그는 또한 철기 생산을 늘렸습니다. 고구려의 철은 질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더 많은 무기, 더 강한 갑옷. 고구려군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신하들은 물었습니다. 전하, 이 모든 준비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태조대왕은 대답했습니다. 고구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함이다. 제3장 동쪽으로 북쪽으로. 태조대왕의 정복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동쪽의 옥저와 동해였습니다. 이 지역들은 풍부한 해산물과 농산물로 유명했습니다. AD 56년 태조대왕은 동옥저를 정복했습니다.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동옥저의 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조대왕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구려의 관리로 삼아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정복은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고구려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태조대왕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AD 72년 동해도 고구려에 복속되었습니다. 동해안 전체가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쪽이었습니다. 부여의 옛 땅, 그리고 그 너머의 말갈 부족들. AD 74년 태조대왕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주몽 할아버지께서 부여에서 오셨다. 그 땅은 원래 우리의 것이다. 고구려군은 파죽지세로 북진했습니다. 부여의 자녀 세력은 무너졌고 말갈 부족들은 하나둘 고구려에 복속했습니다. 고구려 기마병이 온다. 적들은 그 소리만 들어도 도망쳤습니다. 태조대왕이 직접 기르고 훈련시킨 정예 기마병. 그들은 동북아시아 최강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태조대왕은 자비를 잃지 않았습니다. 항복한 자는 죽이지 마라. 그들도 고구려의 백성이다. 정복지의 주민들은 고구려 백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세금은 낮게 책정되었고 그들의 풍습은 존중받았습니다. 저 왕은 다르다.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는다. 정복지 백성들 사이에서 태조대왕의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제사장 한나라와의 대결. 영토가 넓어지자 필연적으로 한나라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는 동아시아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현도군과 낙랑군을 통해 고조선의 옛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AD 105년 한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오랑캐가 감히 우리 영토를 침범했다. 응징하라. 한나라 군대가 요동 방면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 수가 수만에 달했습니다. 태조대왕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땅으로 오게 하라. 깊이 들어올수록 좋다. 그는 청야 전술을 펼쳤습니다. 백성들을 미리 피신시키고 곡식을 숨기고 우물에 독을 풀었습니다. 한나라 군대는 먹을 것을 찾지 못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장군. 한나라 장수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태조대왕이 직접 기마병을 이끌고 기습했습니다. 고구려 만세. 굶주린 한나라 군대는 정예 고구려 기마병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패하여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조대왕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AD 111년 고구려군은 현도군을 공격했습니다. 한나라의 관청을 불태우고 관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감히 고구려를 침범한 대가를 받아라. 한나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고구려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습니다. 이후 한나라는 고구려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구려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고구려 왕에게 후한 선물을 보내라. 적어도 중립은 유지하게 해야 한다. 태조대왕은 한나라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나라의 신하가 아니다. 대등한 나라다. 이것이 태조대왕이 세운 고구려의 위상이었습니다. 제오장 태평성대. 전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조대왕은 내치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새로운 농기구를 보급하고 관계시설을 정비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한 자에게는 그 땅을 주었습니다. 땅을 일구는 자가 땅의 주인이다.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곡식 창고는 가득 찼고 굶주리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상업도 발전했습니다. 태조대왕은 도로를 정비하고 시장을 열었습니다. 물건이 오가고 사람이 오갔습니다. 낭낭의 비단도 말갈의 모피도 우리 시장에서 거래된다. 상인들은 기뻐했습니다. 고구려는 동북아시아 교역의 중심지가 되어갔습니다. 문화도 꽃피었습니다. 태조대왕은 역사 기록을 명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라. 후손들이 알아야 한다. 고구려의 건국신화, 주몽의 이야기, 역대 왕들의 업적이 기록되었습니다. 제사와 의례도 정비되었습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동맹의식이 더욱 성대해졌습니다. 백성들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었습니다. 고구려 만세, 태조대왕 만세. 이 시기 고구려의 영토는 최대로 확장되었습니다. 동쪽으로 동해, 북쪽으로 부여의 옛 땅, 서쪽으로 요동, 남쪽으로 한강 유역 근처까지 인구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성기 고구려의 인구는 수십만 호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태평성대구나. 늙은 신하들은 감탄했습니다. 모본왕의 폭정 시절을 기억하는 그들에게 지금의 고구려는 꿈만 같았습니다. 태조대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는 한 고구려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제6장 장수의 비결. 태조대왕은 어떻게 그토록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7세에 즉위하여 100세 가까이 살았다고 합니다. 93년의 재위기간.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긴 재위기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역사 기록에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매우 오래 통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장수 비결을 궁금해했습니다. 전하, 어떻게 그리 건강하십니까? 태조대왕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활을 쏜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녹슨다. 그는 노년에도 활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70세, 80세가 넘어도 직접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전하, 위험합니다. 왕이 강해야 나라가 강하다. 식사도 절제했습니다. 산의 진미보다 소박한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모본왕을 보았느냐? 향락에 빠지면 몸도 마음도 망가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태조대왕은 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동방의 최강국으로 만들겠다. 그 꿈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 밤에 잠들기 전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고구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하는 정말 고구려를 사랑하십니다. 고구려가 없으면 나도 없다. 나와 고구려는 하나다. 신하들은 그런 왕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 강한 군대, 풍요로운 백성. 그것이 태조대왕의 고구려였습니다. 제7장 후계자 문제. 그러나 모든 영광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태조대왕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자도 있었지만 아직 어렸습니다. 전하, 후계를 정하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간청했습니다. 태조대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생 수성은 어떠한가? 수성은 태조대왕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능력이 있고 야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성은 형의 오랜 재위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70년, 80년 형이 왕좌에 앉아있는 동안 자신은 늙어갔습니다. 형님은 언제까지 왕좌에 앉아 계실 겁니까? 수성의 눈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조대왕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AD 146년 태조대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늙었다. 왕위를 동생 수성에게 물려주겠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왕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아직 건강하신데 왜 그러십니까? 왕이 늙으면 나라도 늙는다.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태조대왕은 조용히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수성이 제7대 왕 차대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태조대왕의 마지막 결정은 현명했을까요? 차대왕 수성은 즉위하자마자 폭정을 시작했습니다. 형에 대한 원망이 백성들에게 향했습니다. 모본왕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너무 오래 계셔서 내가 늙어버렸다. 이제 내 차례다. 차대왕의 폭정은 고구려에 다시 어둠을 드리웠습니다. 태조대왕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이 한탄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조대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8장 전설이 되다. AD 146년 태조대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93년의 재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생애, 고구려 역사상 가장 긴 치세를 마감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영토입니다. 태조대왕 시대 고구려는 최대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동쪽의 동해에서 서쪽의 요동까지, 북쪽의 부여 땅에서 남쪽의 한강 유역 근처까지. 둘째, 제도입니다. 관등제, 군사제도, 행정체계. 태조대왕이 정비한 제도들은 이후 수백 년간 고구려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셋째, 정신입니다. 고구려는 대등한 나라다. 한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선 태조대왕의 정신. 그것은 이후 고구려인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를 태조라 불렀습니다. 고구려를 새롭게 시작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다면 태조대왕은 고구려를 완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기억하는 것, 그것은 태조대왕의 업적 덕분입니다. 9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고구려의 미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어질 고구려의 영광, 후손들에게 물려줄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태조대왕 이후 고구려는 500년을 더 이어갔습니다. 광개토대왕, 장수왕, 위대한 왕들이 그의 유산 위에 더 큰 영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7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옥좌에 앉아 다리를 흔들던 그 아이. 두로 대감에게 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아이. 왕은 백성의 어버이입니다. 그 가르침을 93년간 실천한 왕. 그것이 태조대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조대왕의 93년을 함께 걸었습니다. 어린 왕의 첫걸음, 친정의 시작, 정복과 확장, 한나라와의 대결, 태평성대, 그리고 전설이 된 왕. 다음 시간에는 차대왕의 폭정과 그에 맞선 새로운 영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태조대왕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차대왕과 신대왕 편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